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4일 정오를 넘겨서 낮 12시 32분입니다. 어제 정부가 전공의 복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좋아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지난 4월 30일 570여 명이 복귀를 했는데 어제는 조금 늘었답니다. 그래서 590여 명이 지금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20명이 늘었다고 좋아하는데, 복귀율이 얼마냐 하면은 전체 전공의 9,900여 명 중에서 6%입니다. 6%가 복귀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약간 늘었다고 좋아합니다. 얼마나 지금 정부 정책이 비참해지고 있느냐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과 관료들이 의료 시스템의 주역인 의사들을 완전히 적으로 돌린 결과인 것입니다. 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14만 명 되는 의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몇 사람 안 되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이 14만 명을 잘 대우하고 또 잘 설득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좀 심한 경우에는 아부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압박도 하고, 하여튼 이 14만 명의 의사들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부하 취급, 그리고 적대 세력으로 보면서 이렇게 정책을 펴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소수의 관료가 압도적 다수의 의사들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의료 정책은 거기에 의사들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50% 이상 반영되어야 합니다. 왜냐? 의사들이 주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군대에서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군사정책, 안보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군인들을 얕보고 하면은 그게 전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의료는 제2의 국방입니다. 안보 문제에서 군인들을 존중해야 되듯이 의료 문제에서는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 산업공상 시절의 사자 계급에 해당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부하들을 다루듯이 의사들을 다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이 근본적인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번 사태 뭐 적당히 봉합되더라도 또 재발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지금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8면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어요. 정부 정책 따져보겠다는 법원, 어떤 결정해도 혼란, 의대 정원 최종 판단까지 안개 속, 집행정지 결과 따라 달라지는 의대 정원 일정. 제2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 즉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결정되어 가지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가지고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경우에, 정원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5월 중순에는 대학들이 정원 전의 의대 정원, 즉 현 수준 3,058명으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2025학년도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2,000명 정원 계획은 백지화가 된다. 만약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각되면은 최대 4,567명으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최종 승인되어 가지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쇠기를 받게 된다. 당초 2,000명 정원하려고 그랬는데 대학 사정에 따라 좀 줄여가지고 한 1,500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해도 이 제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결정해도 혼란이 오는 게 아니고, 의과대학 2,000명 정원은 무리다. 그러니까 일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단 그 계획은 정지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오면은 백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전공의와 대학생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절묘한 수입니다. 지금 법원이 그런 결정을 하면은 법원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그걸로 해가지고 의료 대란은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결정해도 혼란이라는 이 제목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기각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각이 되면은 내년도 4,567명 정원 4,567명 신입생 받는 것은 확정됩니다. 그러면 의료 대란이 해결되느냐? 안 되죠. 전공의와 대학생들은 계속 학교와 병원을 떠난 상태로 있을 것이고 교수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쪽은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방안이고 한쪽은 의료 대란을 계속 이어가는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면은 의료 대란은 해결된다. 해결되는데 관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할 것이고, 만약 기각시켜버리면은 윤석열 정부 관료들은 좋아하지만은 의사들은 불만이 더 높아져가지고 의료 대란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리고 박민수라는 그분 정도 빼고는 정부 안에서도 법원이 깔끔하게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가지고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요? 왜냐, 자신들은 대통령의 고집을 꺾을 수 없는데 법원이 대통령의 고집을 꺾는 결정을 내리면은 그 결정은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본안소송은 따로 있죠. 그러나 본안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데는 근 1년 걸릴 테니까 그거는 현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은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 계획은 백지화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결정적인 판결입니까? 법원이 나라를 구하는 수가 있다. 법원 결정으로 나라의 혼란을 구하는 수가 있다. 이 의료대란은 안보대란처럼 위험천만하고 이게 많은 국민들의 목숨과 관계되고 지금도 의료대란 때문에 수백 명이 더 죽었는지 수천 명이 더 죽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이 통계로 잡힐 겁니다. 이런 아무도 풀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판사 3명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 판사로서는 보람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판사들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2,000명 정원은 어떻게 결정된 건지 그 자료를 제출하라. 그리고 각 대학에 정원을 배분하는 이 과정에서 과연 충분한
현장 실사가 있었느냐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마 정부가 제대로 판사들을 설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 따져보겠다는 법은 어떤 결정해도 혼란이라는 제목은 틀렸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은 의료대란 저절로 해결돼.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